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미 자산운용태가 비트코인 포트폴리오 40% 담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0%는 지금 이제 149조 원 가까이 해당되는 엄청난 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 이 전체적인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완전히 패턴이 바뀌고 있다라는 획기적인 기사이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미국 자산운용사 에델만 파이낸셜 엔진스의 창업자 리크 에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회사는 이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미국 재무계획과 이제 투자 자문 회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700억 달러 이상의 자산과 130만 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는 상당히 큰 재무관리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CEO가 직접적으로 창업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트코인은 더 이상 실험적인 자산이 아니라 제도권의 핵심 자산으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최대 40%까지 확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포트폴리오의 최대 40%라는 점입니다. 이런 수치는 포트폴리오에서 이 정도의 수치는 대부분 이제 크게 말하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블랙록이 추천했던 게 포트폴리오의 한 5% 정도였어요. 뭐 처음에는 한 2% 이 정도를 간주를 했었고요. 굉장히 블랙록도 엄청나게 지금 그 비트코인에 열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ETF에서도 엄청난 지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 비중은 굉장히 낮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미국 자산 운용사인 에델만 파이낸셜 엔진스의 이 창업자가 포트폴리오 비중 비트코인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40%까지 확대할 수 있다라고 밝힌 거예요. 이 굉장한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그만큼 이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강해졌다라는 걸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에델먼은 이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상자산 비중을 1%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투자 성향과 목표에 따라서 훨씬 더 큰 비중도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변화가 단순한 시장 분위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 전환의 일환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로 단순하게 이 비중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장기적인 투자 전략으로서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그만큼 장기 투자 자산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는 여기서 연기금, 패밀리 오피스 등 보수적인 기관까지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을 하고 있어요. 연기금도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패밀리 오피스도 지금 비트코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예요. 연기금이나 패밀리 오피스 같은 경우도. 근데 그쪽에서도 지금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비트코인이 기존 금융 질서를 바꾸는 실험적 자산이 아니라 이미 제도권 내 주요 자산군으로 편입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시대적인 변화를 여러분들이 읽으실 줄 알아야 되는데요. 이 제도권 내에서 이제 주요 자산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양상이고 우리는 그걸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금융에서 이제 새로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2026년까지 이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기업이 지금 운영하는 자산으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고객 자산을 관리하는 게 2,700억 달러 이상이에요. 자, 2,700억 달러면은 하나로 지금 373조 원, 현재 환율로 그 정도가 됩니다. 373조 원이라는 금액은 정말 어마무시한 금액이에요. 자, 이 금액을 지금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2,700억 원은 2,700억 달러는
어느 정도의 수치냐면요. 지금 비트코인이 2조 달러예요. 2조 달러 시총이. 전체 합쳐서. 근데 그것의 거의 10분의 1 수준이 넘는 정도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의 전체가 아니라 지금 이제 40%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40%라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40%면 얼마냐? 2,700억에 40%면 이제 1,080억 달러. 1,080억 달러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이걸 만약에 비트코인을 산다.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을 산다 하면은 몇 개를 살 수 있느냐? 94만 개 정도를 살 수가 있어요. 94만 개. 자, 이게 어떤 수치인지 이제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비교를 해드릴게요. 지금 스트래티지가 전 세계 상장사 1위예요. 비트코인 매집으로. 근데 60만 개 정도, 대략 60만 개 정도를 이제 매입한 상태예요. 근데 지금 따라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상장사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이 정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보다 대부분 낮아요. 뭐 4만 개 이 정도 수준이니까. 자, 그러면 비교가 되시나요? 60만 개에서 94만 개입니다. 60만 개와 94만 개. 그 정도를 살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94만 개를. 그러니까 엄청난 실질적인 투자 금액이고, 그러니까 이 회사만 해서 그 정도예요. 만약에 자산의 40%를 그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근데 이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회사들이 많잖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재무 투자 자문 회사들은 이제 넘쳐나는데, 각자의 그런 기업들이 만약 비트코인 투자 비중을 지금보다 늘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상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완전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있는 시점에서 만약에 진짜 공개적으로 포트폴리오에 진짜 이제 10%만 가져가더라도, 아니 거의 5%만 제대로 다 가져가더라도 비트코인은 정말 이제 완전한 희소한 공급 쇼크를 넘어서는 수준까지도 갈 수 있는 게 가능하죠. 그렇게만 간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조정세가 나오고 암호화폐 시장이 조정세가 나왔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들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걱정과는 달리 고래들의 보유량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고래들의 지금 거래량을 이 차트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큰 하락장이 왔을 때 고래들의 보유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수치를 먼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고점에서 급격하게 매도세가 나와요. 고래들은 눈치가 빨라요. 그런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캐치를 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떨어지는 흐름들과 그 다음에 조정세가 쭉 해서 나오죠. 근데 바로 떨어지진 않아요. 여기서도 쌍봉을 그리면서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못 팔았더라 하더라도 여기에서 팔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죠. 고래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확인을 했다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래들이 만약에 빠져나가는 흐름들이 있다면 이제 사이클의 정점이 왔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상승 중이에요. 고래들이 아직 내다 팔지 않고 있어요. 이 정도로. 과한 매도세가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래 비트코인 보유량은 여전히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2021년 사이클 정점은 고래 비트코인 보유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발생했다라는 거죠. 현재 고래의 매집 흐름이 꺾일 경우 잠재적인 사이클 정점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도 지금 비슷한 양상이 돼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은 계속 홀딩하고 있어요. 롱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고, 2분기에도 보유량은 2,509BTC가 증가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도 그렇고, 이제 고래들은 이 비트코인이 아직 꺾이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상승장이.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에릭 트럼프, 이 트럼프의 차남이죠. 에릭 트럼프 같은 경우도 바이 더 딥에서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 더 딥이라고 하고 있죠. 싸게 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를 하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매수 적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급락한 자산을 저점에서 매수하라는 투자 전략, 바이 더 딥이라는 내용이고요. 에릭 트럼프는 지난 2월에도 같은 전략을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미국의 무역정책 여파로 급락을 했지만 이후 반등에 성공을 했었죠. 특히 이더리움은 1,400달러 선까지 떨어졌다가 한 달 만에 3,900달러까지 회복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에릭 트럼프 같은 경우는 단순한 발언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 수익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미 밝히고 있고, 이제 그가 운영 중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최근 이더리움 77,000개 이상을 매입을 했어요. 자, 대통령의 아들이 사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 대통령이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기업들에서 암호화폐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의미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채굴 업체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죠. 비트코인 215개를 보유한 채굴 기업 아메리칸 비트코인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암호화폐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월드 디파이 따라 월가 디파이 따라 배운다. 30조 달러예요. 이거 0조가 아니라 완전한 오타입니다. 자, 전통 금융이 30조 달러가 넘는 자산 규모로 이 글로벌 경제를 지배하는 가운데 탈중앙화 금융은 아직 그 거대한 체계 속에서 0.5%도 되지 않는 작은 비중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탈중앙화 금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통 금융이 지금 30조 달러가 넘는 자산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자산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기업들을 보면 블랙록, JP모건, 피델리티, 골드만삭스, BNY 멜론 등 주요 전통 금융기관들이 디파이 인프라와 토큰화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이 변화의 조짐이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블랙록 같은 경우는 874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ETF를 운영 중이고, 이제 100억 달러 이상의 이더리움 ETF도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드리라는 이제 이 레이어 2, 이더리움의 레이어 2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드리라는 것들을 만들었고, 이 미 국채 펀드를 통해서 24억 달러 이상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어요. 개인은 안 되고 아마 이제 기관들만 지금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JP모건은 외환, 레포, 채권 거래를 토큰화해서 디파이 유동성 풀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 커스터디, 디지털 자산 상품을 위한 인프라 확장 중이고, 골드만삭스와 BNY 멜론 같은 경우는 머니마켓 펀드, MMF를 토큰화 실험을 하고 있죠. 실제로 이 시장도 굉장히 큽니다. 이 기사도 제가 한번 전해드렸었죠. 그리고 UBS나 시티그룹, HSBC, 스탠다드 차타드 등은 이 신흥국 채권 시장과 국부 펀드를 위한 온체인 상품 구축에 나서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전통 금융 자산 시장에서 이 토큰화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높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금융시장의 변화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금융시장은 완전히 이제 토큰화 되어 가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시장의 흐름들 잘 보시고 투자 기회를 잡는 것도 중요해 보이죠. 자, 그리고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금융기업과 블록체인 투자 확대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글로벌 은행들은 총 345건의 블록체인 투자에 이미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 33건이 1억 달러를 초과하는 아주 메가 투자였다는 거죠.
그만큼 비중 있게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블록체인이 금융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투자 분야가 되었다라는 걸 여기서 반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초기 투자에도 지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 변화를 지금 읽고 급격하게 지금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톰리 월가에서 이 암호화폐 투자 늘리고 있다.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죠. 이더는 1만 5,000달러가 적정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장조사 업체인 펀드스트레스의 성립자이자 이제 비트마인의 회장인 톰 리가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에 회의적인 시선이 많지만 오히려 이것이 가격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를 필두로 한 전통 금융권은 이 암호화폐를 투자를 늘리고 있고 특히 이더리움은 월스트리트 토큰화 움직임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 토큰화를 통해서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 블랙록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을 지금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더는 네트워크가 한 번도 중단 적이 없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기관 투자자의 수용도는 아직 중간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프링크도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을 추가 매수했어요.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평단가 3,550달러고 지금 이더 매수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46만 4천 이더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비트마인이 60만 개를 가지고 있고요. 테더는 송금, 서클은 디파이, 세븐하드는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들의 전략들도 다양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단순히 디지털 달러를 넘어서서 이제 사용처, 수익 구조, 블록체인별로 뚜렷하게 세분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거래소 송금에서 강한 이 테더, 그리고 탈중화 금융에 특화된 서클, 수익형, 알파형 스테이블 코인까지 각기 다른 역할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테더는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소나 이제 송금에서 강점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 신흥국에서도 테더를 많이 쓰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는 근데 이제 탈중화 금융이나 이제 서클이 꽤 강점을 보이고 있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테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트론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더리움이 원래 높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트론이 많이 치고 올라온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보면 테더에서도 이제 새로운 USD 특화 레이어 1 블록체인인 스테이블을 만든다라는 내용이에요. USDT 결제 특화 레이어 1 블록체인 프로젝트 스테이블이 2,800만 달러 규모의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내용이고 이 투자에는 비트파이넥스나 핵 VC가 공동 주도를 했다고 합니다. 스테이블 체인을 포병하는 이제 스테이블이라는 건 테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 USDT를 네이티브 가스 토큰으로 활용해서 초당 수천 건 거래를 지연 없이 처리하는 인프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재미난 건 일반적으로 이제 이더나 아니면은 솔라나나 뭐 이런 식으로 트론이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썼어요. 근데 이제 그 가스 토큰으로 USDT를 활용하는 이 네트워크가 나온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가스나 이제 이런 거래에서 수수료로 나가는 가스 토큰의 그 가격이 계속 등락이 있잖아요. 이더나 뭐 트론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정성을 좀 찾기 위한 용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테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트론에 많이 치중해 있어요. 트론이 지금 50% 가까이 들어가면서 이 부분 때문에 리스크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트론 같은 경우는 이미 법적인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걸려 있어요. 이미 동결이 되어 있는 계좌도 있고 지갑이 있고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USDT, 테더 같은 경우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전체 비중을 보면 트론이 발행 비중의 50.59%, 이더리움이 40.33%, BSC가 3.97, 솔라나가 1.47, 뭐 이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이걸 보시면 명확하게 지금 트론이 가장 높게 지금 치중이 되어 있는데 이게 리스크가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스테이블이라는 새로운 블록체인 이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장점은 뭐냐면 이제 수수료가 없어요. 개인 그 이체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들지 않고 일부의 이제 그런 뭐 계약건이나 이럴 때는 수수료가 약간 들어가는 부분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들에 사용할 때에는 조금 더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수수료가 또 들어가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 나오는 거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큰 메리트죠. 자,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사상 최고가 돌파, 금 희소 가치보다 2배라는 기사인데요.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이제 네트워크 채굴 난이도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얼마나 이제 측정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와 해시레이트는 채굴 수익성과 이제 직결이 되는데요. 비트코인의 스톡 투 플로우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톡 투 플로우 비율이라는 건 이제 총 공급량 대비 새로 생성되는 물량을 비교한 지표예요. 희소성과 가격 탄력성 측정을 위해서 사용되는 건데, 이제 금의 비율은 약 60인 반면에 비트코인은 120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희소성이 높을수록 이제 높아요, 숫자가. 자, 그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이제 공급량 대비 생성되는 물량의 비율이 굉장히 작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약 93% 해당하는 이제 1974만 비트코인이 이미 채굴이 되어 있고 유통 중이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의 이런 희소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금은 채굴량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채굴할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명확하죠. 그리고 채굴된 양이 벌써 94%나 채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새로 생성돼서 나올 물량들이.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희소성이 이제 크게 강조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의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